네, 선생님이랑 같이 사회보험, 공공부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 공통점이 뭐였어? 금전적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 있었고, 또 공통점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자, 요거를 한번 보시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둘 다 있어.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나 둘 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그 효과가 더 큰 것은 누구야? 공공부조야. 왜? 수혜자는 그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잖아요. 공공부조 같은 경우엔. 공공부조에서의 그런 보험료를 지급하는 대상은 누구야? 국가나 지자체이기 때문에 공공부조가 사회보험에 비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훨씬 더 크다. 그러나 사회보험에서도 역시 가입자가 자신의 부담 능력에 따라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죠.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 정도는 누가 더 크다? 공공부조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보험 공공부조의 공통점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는 마지막 제도인 사회 서비스를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앞선 영상의 선생님이 사회 서비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다르게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그치, 이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금전적 지원이 아니란 말이야. 얘는 비금전적, 비물질적 지원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회 서비스는요, 모든 국민에 대해서 인간다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은 누구냐? 국가나 지자체, 인간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준다. 근데 여기서 이제 띄어쓰기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데 국가나 지자체 또는 민간 부분이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모든 국민이 되고요. 모든 국민에게 누가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을 해주냐 보시면 국가나 지자체 또는 민간 부문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많은 친구들이 사회복지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공에서 주로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한다라고 많이 이해를 하시는데 이 사회 서비스만큼은 민간 부문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어떤 대기업이 저기 농어촌에 살고 있는 완전 산골짜기에 살고 있는 이제 아이들이 있어서 분교에 근데 그 지역은 피아노 학원이 없었나 봐. 그래서 피아노를 이렇게 접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그 아이들한테 뭐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줘서 피아노 같은 것도 이제 막 설치를 해주면서 그러한 뭐 음악회 뭐 이런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질적인 측면, 금전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민간 부분에서도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러한 비금전적, 비물질적 지원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 서비스는요. 어떤 구체적 내용들이 있냐면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요. 재활, 돌봄, 직업 소개,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미혼모, 청소년, 노숙자, 쉼터 등등을 제공을 해주는 것도 사회 서비스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던 학생 중에 학교에 되게 부정을 하던 학생이 있었어요. 학교에만 오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지역에 구청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 위센터 같은 그런 시설을 마련을 해서 그 친구들이 가서 상담도 받고 그다음에 뭐 꽃꽂이도 받고 네일아트도 공부하고 하는 이제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도 비금전적, 비물질적 지원을 해주는 사회 서비스에 해당을 하는구나. 그리고 미혼모 시설이라든지 노숙자 쉼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사회 서비스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서비스는요, 자활을 지원을 해서 생활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하지만 이러한 사회 서비스는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왜 그럴까요? 그렇지. 사회 서비스는 금전적 지원이 아닌 거잖아. 비금전적 지원이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이해를 주시면 되고요. 이런 사회 서비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동시에 이루어질 때 효과가 있는 보조적 제도로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금전적, 비물질적 지원을 주로 하는 사회 서비스에 대한 예로는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죠. 장애인 이동 차량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
복지제도의 유형을 우리가 표로 판판으로 꼼꼼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시험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은 선생님이 그 글에 기출문제 올려놨잖아요. 작년 7개 기출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복지도 관련해서 선생님이 따로 또 하나의 문제를 올려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 문제를 풀어보면서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복지제도 관련한 문제는 개념만 가지고는 풀 수도 없고 표 계산하는 것만은 가지고는 풀 수도 없고 개념을 꼼꼼히 이해해서 계산을 해야 하는 표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회복지제도 유형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